반갑습니다. 빠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착한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다를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니어그램을 넘어 데카그램으로의 저자 이병창 목사가 자기 책에서 착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남을 돕고 즐겁게 하려는 그런 노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해치고 의존적이게 만든다. 다시 말해 나비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려는 몸부림을 칠 때 그걸 도와줌으로써 결국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되게 만든다. 그것이 결국 나비의 죽음을 초래하니까 나비에게 폭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폭력적이고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고, 지금 현대는 이 착한 사람은 바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 착한 사람이 폭력적이다 이 소리는 이렇게 자주 듣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왜 이병창 목사는 착한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군대라는 집단이 떠올랐어요. 어떤 그 군대의 지휘자가 자기 병사들에게 잘해주고자 소위 착한 어떤 이미지랄까? 그런 장군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훈련의 강도를 약하게 하고, 또 병사들이 어떤 규율을 위반하거나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 같은 경우를 면제해 주거나, 그걸 혹시 약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위 군기가 약한 군대. 우리가 우선은 군대 생활하기는 편하겠지만, 이게 어떤 전쟁 같은 것이 터졌을 때 그 군대의 전투력은 어떨까요? 결국은 그런 어떤 훈련 같은 경우를 이렇게 빡시게 받지 않은 그런 군대는 실전에서 전투에 결국 패할 수밖에 없겠죠. 전투에 패하면 부상자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심지어는 이게 결국은 목숨을 잃는 병사들도 속출할 거고, 때에 따라서는 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전투가 어떤 국가의 존망과 관계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전투라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고, 그 국민들에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피해와 고통을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병사들 뿐만 아니라 그 국가 전체까지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정말 참으로 어떤 되돌릴 수도 없는 끔찍한 현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폭력이고, 이것이 평화를 저해하는 그런 경우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우리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란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어떤 한 청년은 지금 30대 중반이 됐는데 집에서 그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인가요? 이런 식의 삶을 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매사 모든 것을 뒷받침을 해줬어요. 오로지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그래서 훌륭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해서 아이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부모가 나서서 다 해결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공부에만 전념을 해서 부모가 원하는 그런 대학을 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훌륭한 소위 말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1년도 채 안 돼서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친구는 혼자서 어떤 것을 스스로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친구예요. 그러나 직장 생활에서는 소위 이 친구에게 어떤 해결해야 될 업무가 주어지잖아요. 이 업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집에 가져오게 되고 또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결국은 직장에서 질책을 받게 되고 또 상사의 눈치를 받게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동료들과 이 관계가 이 친구를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뭐 1등하고 선생님이 인정하고 부모가 모든 걸 챙겨주고 하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소위 협력, 함께하는 모습 또는 양보하는 모습들을 익히지 못하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한테 오히려 따돌림까지 당하게 되는 현실이 발생을 한 거죠. 인간관계가 결국은 서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직장 속에서의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동료들 간의 불화, 이것이 극에 달해서 결국은 1년을 채 못하고 직장을 그만뒀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또 다른 직장을 이렇게 여러 개 권하고 소개를 했지만 3개월을 제대로 다니는 회사가 없었다. 현재는 지금 집에 틀어박혀서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한 지가 지금 4년, 5년 돼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앞에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모두 해결해 준 그런 어떤 선행이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식을 키웠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기 자녀의 자생력을 박탈한 거죠. 누에가, 즉, 나비가 누에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날 수 있는 힘을 키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에 부딪힌단 말이죠. 그걸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력, 그리고 어떤 그 관계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는데 누군가가 그걸 미리 다 해결해주고 난관을 다 없애버리면 아까 나비가 스스로 날 수 있는 날개 힘을 박탈당하듯이 그 친구도 결국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결국은 힘을 박탈당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줬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즉 군주론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현명한 잔인함이 곧 자비다. 모두에게 착하게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처님도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엄격함이 곧 자비다. 자, 이러한 마키아벨리나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참고하면서 이병창 목사가 말했던 소위 착한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다, 이 얘기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맞다우 셰프 코칭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